안녕하세요. 도형의 이동 두 번째 시간 수직선 위의 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거 공부하기로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매기는 방법과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는 법, 절대값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분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겠지만 분점이라고 하는 거에는요, 자, 다음과 같이 무슨 점도 있고요, 내분점도 있고요, 무슨 점도 있어요, 외분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건 내분점보다 외분점에 대하여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걸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 내분점도 내분점이지만 외분점 설명할 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고 어떤 경우에 그 외분점이 어느 위치에 찍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뭐부터 시작을 해볼 거냐면 내분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내분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내분점이라고 하냐? 자, 글씨 좀 작을 것 같으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쓰자. 자, 첫 번째 내분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다면 내분점.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살펴볼 내분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축 하나, 직선, 수직선 하나를 그려놓고 요렇게 나에게 어떤 두 개의 정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요.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B라고 한 상황에서 A와 B, 두 점 A와 B 내부에 어떤 점을 하나 찍겠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한다? 내분점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내분점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몇 대면 내분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1대1 내분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1대1 내분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1대1이 아닌 몇 대 몇 m 대 n 내분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자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1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중점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안 내분점 구하는 방법, 외분점 구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수학을 한 친구로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마술 한번 합니다. 짜잔! 와우! 재미없어요? 네. 사실 내분점 나타낼 때 중점도 같이 표현해 보기 위하여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복사를 하나 했어요. 자, 편안하게 한번 찍어 봅시다. 우리 A와 B의 1대1 내분점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M이라고 하는 점이 A와 B의 딱 중간에 있었다라고 해보자. 앞으로 선생은 이 선분의 길이 B를 나타낼 때 숫자를 써서 나타낼 건데 일반적인 숫자를 쓰면 많이 헷갈릴 거니까 다음과 같이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1대1로 내분하는 점 M의 좌표를 선생이 편의상 X라고 한다면 이 X는 과연 어떻게 표현되는지 옆에다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AM과 BM이 A와 M의 1대1 내분점이 M인 거니까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공부했냐면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에 있는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자, AM의 길이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좌표 X에서 A를 빼도 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면 절대값 X-A가 누구와 같다? 절대값 X-B와 같아요 라고 적는다면 어떻게 읽는다고? 그렇지, A로부터 X까지의 거리와
B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여기까지 될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 절대값 기호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없애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라면 지금 x-a 같은 경우는 x의 좌표가 a의 좌표보다는 클 거니까 절대값 밖으로 다음과 같이 그냥 나올 거고 x-b는 b의 좌표가 x의 좌표보다 클 거니까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대신에 마이너스 부호를 달 거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와주면 되는 거겠네. 자, 간단하게 결론 내려봅시다. 마이너스 x 반대쪽으로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a 이항시켜 봤더니 다음과 같은 식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점 1대1 내분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예요 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런데 요 간단한 식을 못 외우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중점의 좌표를 2분의 a 플러스 b다. a와 b의 중점의 좌표를 2분의 a 플러스 b다 라고 말 못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근데 왜 이게 시간이 지나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그렇게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솔직하게요. 자, 한번 다음 그림에다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a와 b의 사이 어딘가에 점 P가 있는데 우리 이 a와 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우리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적을 겁니다. 점 P의 좌표를 이번에는 뭐라고 잡아볼까? 아니, 이번에도 똑같이 X라고 잡을 거야. 위에 있는 중점은 내분점에 대한 아주 특수한 경우인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거니까 자, 똑같이 x라고 하는 좌표를 쓰고 어떻게 하면 x를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적어보자. 선분 AP의 길이가 선분 BP의 길이와 관계를 봤더니 두 선분의 길이 B는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이에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을 거고 우리 주어진 비례식을 좀 더 편안하게 적어보면 m 곱하기 선분 BP의 길이는 n 곱하기 선분 AP의 길이에요 라고 적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크게 뭐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방금도 해봤겠지만 선분 BP의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요 그림 따라와. 선분 BP의 길이라고 하는 건 점 B의 좌표 B가 점 P의 좌표 X보다 클 거니까 절대값 기호를 굳이 쓰지 말고 바로 다음과 같이 적어도 이해하려나? B에서 X를 뺐어요. 마찬가지로 선분 AP의 길이는 누구에서? X좌표에서 A를 빼버리면 되는 거겠네. 그런데 현재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이 X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지. 다시 누구를 표현하고 싶다고? X를 표현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서 X를 구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내분점 P의 좌표를 구하는데 성공할 거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곱해봅니다. 이렇게 전개할게. MB. 명박이 잘 지내나 모르겠어. 항상 이 단원을 공부할 때면 MB가 나와서 교실이 사실 조금은 시끄러워지는 게 있어. 자, 썰렁하다고? 알았어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mx 넘어가주면 m 플러스 n의 x. 안 헷갈리려나? 지금 요 마이너스 mx를 이쪽으로 넘겨준 거고 마이너스 na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mb 더하기 na라고 적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 어려운 친구 있어요? 자, 있으면 잠시 화면을 멈춰서 조금은 천천히 따라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니까 이제 이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만 나눠주면 되겠네. 결론 내려보자. 따라서 x는 누구예요? m 플러스 m분의 mb 더하기 na예요 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우리 이 결과
우리가 표현한 내분점의 결과를 매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도해낼 수는 없을 거니까 우리 조금은 그 형태를 한번 다음과 같이 다시 봐보자. 자, 옆에 봐봐.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A였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B였는데 나는 A와 B의 몇 대 몇? 그렇지. M 대 N 내분점의 좌표 X를 찾고 싶다. 그럼 선생이 표현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적은 다음에 나는 요렇게만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내가 찾고 싶은 X라고 하는 점은요. M 대 N으로 내분했다. 어떻게 생겼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M분의 이제 X자 공법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 M하고 누굴 곱해서 B를 곱해서 MB라고 적고 N하고 A를 곱해서 NA라고 적은 다음에 요렇게 똑같이 더해주면 되더라.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만 더 외워보자.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자, 점 A의 좌표와 점 B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쓰고 M 대 N으로 내분한다. 어떻게 한다?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대각선 이렇게 X자로 곱한다. MB 더하기 NA예요. 순서도 요렇게 적은 걸 왼쪽에 적고 요렇게 곱한 걸 오른쪽에 적는 이 순서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우리 바로 할 외분점과 헷갈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생처럼 외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아직은 선생이 영상으로만 무언가를 찍어보다가 이렇게 얼굴 안 나오는,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잘생겼거든. 얼굴 안 나오는 수업을 하려니까 아직 굉장히 어색해요. 지난 시간이 처음에 찍어본 거고, 그래 솔직하게 말해. 오늘이 두 번째인데 혹시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들어보고 뒤로 가기를 누르는 친구들은 없길 바래요.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선생님이 1년 아니 2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할 거고, 또 이 개념 강좌 말고도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좋을 법한 아주 다양한 문제를 선생님이 운영하는 카페에도 올려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카페상에서 문제도 풀어보고 필요하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다시 외분점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분점과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외분점은 처음 공부할 때 한번 잘 이해해 봅니다. 내분점과 크게 다를 건 없으니까 자, 한번 따라와 보면 역시 우리가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점을 좀 표현을 해 봅시다. 자, 여기 축 하나 적어 보고요.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점 A, B라고 하는 점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B라고 적어 본다면, 외분점은 나에게 주어진 두 개의 점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A와 B의 바깥 부분에 존재한다. 자, 다시 포인트 따라와 봐.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은 나에게 주어진 점, 앞으로 우리는 이런 주어진 점을 정점이라 부를 거고, 이 두 정점의 바깥 부분에 존재한다라는 거지. 다시 이 주어진 두 정점의 바깥 부분. 그럼 선생,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외분점은 B의 오른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A의 왼쪽에 있습니까? 이제 이걸 구분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하더라 이거야. 무언가 공식은 잘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외분점과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외분점을 잘 구분을 못한다 이거야. 그건 그림을 안 그려봐서 그래.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리는 거 그대로 쫓아옵니다. 자, 파란색 점부터 볼게. 뭐부터 본다고? 파란색.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 마술을 잠깐만 해봅니다. 짠!
이 그림이 그대로 필요할 것 같으니까 밑에다 요 조금 밑에다가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자, 우리가 파란색 외분점과 보라색 외분점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위에 첫 번째 그림입니다.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할 때 만약에 누가 누구보다 컸다면 M 대 N 할 때 M이 N보다 컸다면 M이 N보다 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 거야? 그래, 이렇게 A에서부터 요 점까지가 M에 해당할 거고 요 점에서 B까지가 N에 해당할 거야. 그래야 M이 N보다 클 거 아니야. 이해돼안돼? 그리고 우리 이렇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이 파란색 점을 편의상 내분점을 P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Q라고 해보고 미안해요. 자, 이 Q의 좌표를 선생님이 Y라고 적어보자. Y가 너무 두껍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만 얇게 적어줄게요. 자, Y라고 해보자.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해볼 거라고? 그래, 요 점 Y의 좌표를 A와 B 그리고 M과 N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네. 자, 우리 공간이 좀 적으니까 안 내려간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글쎄 밑에다가 선생님 마술로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따 다시 그리기로 하고 요 그림은 선생님이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시 M이 N보다 큰 상황에서 외분점 Q 이 Y의 좌표를 선생님이랑 또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번 적어본다면 자, 눈에 뭐가 보여요? 네, 선분 AQ와 선분 누구의 길이는요? BQ의 길이의 B는요?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이에요 라고 적는 게 가능할 거고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을 거니까 M 곱하기 선분 BQ의 길이는 N 곱하기 선분 AQ의 길이랑 같아요. 자, BQ의 길이라고 하는 건 점 Q가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무슨 좌표에서 누구 빼버리면 된다? Y에서 B를 빼버리면 될 거고요. N 곱하기 선분 AQ의 길이는 역시 Q의 좌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Y에서 B를 뺀다면 굳이 중간에 절대값 기호를 나타내지 않아도 되겠네. 자, 우리 포인트 놓치지 말고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뭘 표현하고 싶다? 그래, Y를 표현하고 싶다. Y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주어진 식을 정리해가지고 Y에 관하여 식을 정리해 본다면 자, 우리 칸이 좁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조금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해 봅시다. 자, 어떻게? 자, 왼쪽에 있는 거 전개할게요. my-mb는 ny-mb로 적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게 y를 정리하고 싶은 거니까 이 ny를 이쪽으로 넘겨주자. 그럼 m-n y는 묶어줄 수 있겠네. 마찬가지 -mb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mb-mb로 표현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y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됐네. y는 누구분의 m 빼기 m분의 mb-mb. 뭐 잘못됐다. 선생님 뭘 잘못됐지? 자, 잠깐만. 선생님 뭐 하나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디서 잘못 적었어? 그래, 여기서 잘못 적었네. 여기. 그치? 누구 AQ의 길이를 구하는데 A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를 구하는데 Y-B가 아니라 뭐라 적어야 돼? Y-A라 적었어야 되네. 아우, 선생님 긴장했나 보다. 자, 이거 지워버리고 다시 여기가 Y-A. 그럼 우리 잘못 적은 거 그대로 다 지워보자. 요 B도 사라져야 될 거고 요 B도 사라지고 요 B도 사라지고 뭐로 적어줘야 된다? A로 적어줘야 된다. 여기 NA, 여기 NA. 빨간색으로 바꿔서 여기 NA라고 적으면 그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얘의 좌표가 누구와 m과 n과 a와 b로 표현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다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보자. m이 n보다 크다면 우리가 구하는 a와 b의 외분점은 점 b의 무슨 쪽에 찍힌다? 오른쪽에 찍힌다. 자, 다음 거 해보면서 다시 정리해 주겠지만 우리 형태 한번 봐보자. 우리 방금 위에서 내분점 구했던 상황을 본다면 a와 b의 외분점을 구할 때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구할 때는 m 빼기 n분의 내분점과는 다르게 플러스 기호가 아닌 마이너스를 줬고 m 빼기 n분의 크로스 곱하는 건 똑같네. nba 곱한 결과에서 na를 빼준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m이 n보다 작은 경우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수직선 하나 다시 그려볼까? 요렇게 수직선 하나 그려보고 여기 뭐 x라고 한번 표현해볼고 축이니까 하나 표현해보고 자, 이번에 어떤 경우 볼 거라고? 그래,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볼 건데 m이 n보다 작은 경우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a라고 하는 점 하나 찍을 거고 좌표는 a, 여기 b라고 하는 점 하나 찍을 거고 좌표는 b. 이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외분점은 m 대 n,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데 m이 n보다 작은 상황인 거니까 요렇게 m 대 요렇게 n 요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확인될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외분점을 찍는데 외분점을 요런 데 찍는다면 A에서부터 출발해서 M 대 할 때 M이 M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M이 M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외분점은 어디에 찍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여기 찍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우리 색깔 바꿔서 여기 Q, 요 점에 Y좌표가 아닌 점 Q의 좌표를 Y라고 했을 때 이 Y 값을 표현해 보자라는 거야. 자, 오늘 수업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는데 자, 빠르게 정리해 볼게. 자, 그림 눈에 보이는 거 다시 한번 그대로 적습니다. 나는 선분 AQ의 길이와 선분 BQ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이에요. 이런 비례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거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을 거니까 M 곱하기 누구는 선분 BQ의 길이는 N 곱하기 선분 AQ의 길이와 같아요. 그런데 BQ의 길이는 선생님 이제 긴장하고 적을게. B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인 거니까 B에서 Y를 빼주면 될 거고 선분 AQ의 길이는 누구에서? 선생님 또 바보다. 그치? 어떻게 M에다가 BQ를 곱하지?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된다. 자, 지우고 다시 적을게. 자, 다시 AQ의 길이 M 곱하기 BQ의 길이는 누구와 같다? N 곱하기 AQ의 길이와 같아요. 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 할까봐 선생님도 마음이 급해서 실수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좀 귀엽게 봐주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생 얼굴을 보면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아니, 잘생겼다가 맞겠네. 자, AQ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A에서 누구 빼면 된다? Y 빼면 된다. 자, 식 정리해보자. MB 마이너스 누구는 NY는 NA 마이너스 NY인 거고 이번에도 우리가 어떤 포인트 놓치지 말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요 Y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Y가 있는 것끼리 모아보면 선생이 자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틀리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실에서 선생하고 같이 수업하고 있다면 바로 알려줄 법한 내용들인데 선생님이 혼자 이거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잘못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이너스 MI 넘기고요. NA는 이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MI 마이너스 NI Y로 묶어봤더니 M 빼기 또 틀렸다. M 빼기 NY
NA 넘어갈 거니까 MB에서 누구 빼주면 된다? NA 빼주면 된다. 결론 내려보자. Y는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렇지. M 빼기 N분의 MB-NA로 구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또 하나의 외분점인데, 우리 아까 페이지, 전 페이지에서 표현했었던 이 결과와 어떻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똑같네. 그러니까 공식은 두 개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공식을 외우되, 여러분들이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고 할 때 M과 N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작냐에 따라 그 외분점은 찍히는 위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자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칸을 좀 나눠 가지고요. 자, 점선으로 표현한 다음에 외분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내분점과 외분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다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B. 나는 M 대 N으로 모두 해보고 싶다. 그렇지. 내분도 해보는 내분점의 좌표도 구해보고 싶고, 외분하는 무슨 점? 외분점의 좌표 Q도 구해보고 싶은 건데, 우리가 구해봤더니 결국 내분점의 좌표 X는 M과 N을 더한 거, M 플러스 M분의 크로스 MB 더하기 크로스 NA로 찍히고, 외분점의 좌표를 Y라고 했다면 그 Y는 내분점과는 부호만 반대로 된 M-N분의 MB-NA로 찍힌다라는 거. 그런데 참고로 우리 외분점은 A의 왼쪽에 찍힐 수도 있고 B의 오른쪽에 찍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M이 누구보다 큰 경우는, M보다 큰 경우는 외분점은 어디에 찍힌다? 외분점은 점 Q의 무슨 쪽에 찍혔고, 다시 외분점 Q는 점 누구의 B의 무슨 쪽에 찍혔다? 오른쪽에 찍혔고, 만약에 M이 M보다 작았다면 우리가 찍을 외분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외분점은 점 누구의 A의 무슨 쪽에? 왼쪽에 찍혔습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너무너무 많았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글씨도 잘못 쓰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실수를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네, 공부하느라고 많은 수고 많으셨습니다.